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도로변의 은행잎들이 노랗게 물들어가면서 청소하시는 분들의 가슴을 애타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바리 깃을 세우고 중절모를 멋들어지게 눌러쓴 중년의 발걸음이 낙엽과 함께 쓸쓸함을 아름답고 처연하게 표현했던 어느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오르게 하는 오늘, 저물어가는 가을의 한자락에서 높고 파란 하늘과 도봉산 단풍의 아름다운 축제를 가벼운 발걸음으로 즐기시는 것도 건강한 힐링이 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항상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에 의해 변화해 나가는 주민자치의 방학삼동 은행나루 마을방송국 주민자치회가 간다 시즌4, 오늘 첫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즐겁고 유쾌하게 주민자치회와 함께하는 방송, 진행자 이춘길, 강숙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오늘 주민자치회가 간다 시즌4 첫 번째 시간에는 지난 10월 3일 방학삼동 청소년 문화축제, 그리고 은행나무 축제 이야기와 방학삼동 주민자치회 활동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늘 뵈도 반가운 얼굴들입니다. 진심이시죠? 예, 그렇죠. 자, 오늘 패널 이렇게 오셨는데, 자기소개, 그리고 어떻게 지내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부회장님부터. 저부터 하겠습니다. 예. 부회장 김우중입니다. 자치회 일이 그동안에 1년 동안 참 정신없이 막 달려왔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좀 마무리가 되는 시간인 것 같아서, 조금은 뭐 한가하다고 할까요? 그동안에 했던 자치회 일보다는 그런 상황이었고, 엊그저께 저희 민관 도봉구청에서 주관하는 주민자치회 민관 워크샵, 예. 거기 같이 참여했었고요. 예. 어제도 어제 저녁에도 이 지하에 왔었는데, 저희 주유소 사업하는 마을 합창단, 어쩌녁에 같이 재밌게 연습. 그런데 어제는 참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빠졌을 것 같은데. 덕분에 더 재밌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고, 저희가 합창단하고 자치회관 프로그램 중에 기타반이 있거든요. 그리고 기타하고 콜라보로 해서 이번에 공연에 나갈 예정인데, 덕분에 이제 그 기타반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그 연습 시간을 또 따로 좀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상황이 와도 연습은 계속됩니다. 네, 늘 바쁘게 지내시네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뭐 재밌으십니까? 그럼요. 재밌으니까 하죠. 우리 간사님은? 저는 부회장님이 주민자치에 관련해서 근황 소식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좀 개인적인 소식을 전하자면, 가을이 되니까 이게 좀 감성적이 되더라고요. 이제 또 추워지고 낙엽이 떨어지고, 어저께 또 청담대라는 곳을 갔다 왔는데 여러 사람들과 갔다 왔는데요.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하게 됐고, 최근에는 제 개인적으로 우리 둘째 아들 놈이 좀 시험을 좀 잘 봤어요. 그래서 기분이 좀 좋고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가을은 남자의 계절, 남자의 계절, 그런데 어떻게 여자분 우리 간사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실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젊었을 때는 봄이 좋았거든요. 봄은 막 가슴이 좀 설레이고, 뭐 이렇게 어디에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이 들어가면서 제가 이제, 최근에 한 2, 3년 전부터 가을이 되면은 약간의 조금의 우울증도 좀 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호르몬의 변화인 것 같습니다. 그 얘기하려고 했어요. 남성화가 되고. 예. 그럼 우리 미디어 분과장님은? 네. 네. 저는 그저께인가요? 네. 저희 문화예술분과 위원님들하고 함께 네. 방학삼동의 가을을 완전히 만끽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구 아파트 근처 담벼락 보면은 은행나무길 하면서 담장이가 너무 아름답게 있잖아요. 거기서 한 5, 6분이 그냥 우리 창피함을 좀 무릅쓰고 열심히 사진 촬영하자 그래서 거기서 한 CF 한 몇 편 찍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방학삼동이 멋있어요. 아름답고 좀 운치 있고 정말 맞습니다. 가을을 정말 만끽할 수 있는 곳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네. 담쟁이 넝쿨에 반하신 거 아니고? 방학삼동이요. 네. 네. 그래서 은행나무도 노랗게 옷을 갈아입으셨고 이제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보니까. 예. 네. 그래서 우리 감사님은 어떻게?
저는 가을이 어떻게 보면은 마무리하는데 가장 좋은 것 같아서 수목원 가가지고 이제 자연을 만끽하면서 올 때 화분을 하나 사가지고 가을, 겨울 되면 우리 실내문을 잘 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미니 종을 만들고 갓등도 만들고 좀 바쁘게 살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 혹시 화분 사가지고 수목을 있는 나무 뽑아다 심은 거 아니십니까? 어떻게 그걸 아세요? 아, 제가 옛날에 해봐가지고. 경험자는 잘 알고 있어. 예. 다들 알차게 보내셨네요. 재밌게. 네. 10월 3일 방학삼동 은행나무 축제 소개 및 이야기, 축제 평가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가장 많이 알고 계신 거는 회장님인 것 같은데. 예. 뭐 제가 축제 추진위원장을 맡아가지고 했는데 저희 그 은행나무 축제는 우리 방학삼동의 상징수라고 할 수 있는 600년 묵은 은행나무와 함께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은행나무 옆에 있는 원당생 공원에서 그 전날까지 쏟아지는 비와 싸우면서 과연 축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 하늘이 방학삼동을 버리지는 않았구나 해서 쾌청한 날씨와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올해 방학삼동의 은행나무 축제 특징은 민간 협치가 제대로 된 축제였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태까지 없었던 직능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역할 분담을 해줘서 더욱더 다양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라는 얘기고, 세 번째는 주민들과 함께하는 축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주민들이 나오셔서 같이 즐기는 그런 축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특히 이제 먹거리, 즐길거리, 볼거리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주민 친화적으로 저희들이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먹거리는 뭐 통친회 등 4개 직능단체가, 그리고 즐길거리는 뭐 수제비 한 20개 팀부터 시작을 해서 군, 소방, 여기에서 각종 체험을 제공을 했고, 볼거리는 우리 방학삼동에 전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은행나무 음악회가 주도를 해서 정말 주민과 함께하는 그런 축제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5번에 걸친 그 축제 추진위원회를 계속 그 회의를 거쳐서 만들어낸 작품이 10월 3일 날 저희 생각으로는 평가를 하면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아름다운 결실을 보지 않았느냐. 앞으로도 이런 것들을 계속 더 기획하고 더 열심히 토론하고 주민과 함께 연구해 가면서 더 나은 축제로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리고 정말 많이 고생을 하셨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평가회의를 마쳤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방학삼동 주민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희 방학삼동의 축제들은 주민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주민과 함께 같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10월 3일 축제에 많이 와주셔서 고맙고, 내년에는 더 많이 와주셔서 더 함께 즐기는 그런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큰 성과로 박수를 얻으신 쳐야 될 것 거를 같아요. 감사합니다. 준비를 하셨네요. 네. 준비된 멘트죠. 네. 그럼 주민세로 사업을 진행하는 마을미디어 홍보분과 보이는 라디오 에피소드 및 전반적인 보이는 라디오 반응 평가에 대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 저희가 그 보이는 라디오 같은 경우는 6월 달이나 7월 달에 한번 은행나루에서 진행이 되는데 이번에 축제 때 한번 대외적으로 한번 크게 한번 해보자 하면서 주민세 의지의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저희가 했습니다. 네. 근데 저희는 방학삼동 주민들하고 정말 가깝게 소통의 장으로서 마을 방송국도 홍보하고 또 주민들의 참여도 되게 높아서 방송 체험할 때 뭐 유치원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그 어르신들까지 함께 방송을 다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또 그날은 축제 때는 또 통장님들이 또 꽂히잖아요. 그 네. 부침개 붙이시면서 MC분들이 중간에 오셔가지고 또 에피소드 방송에 대한 라디오 반상의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또 우리 주민자치회 간다 우리 강수철 위원님도 진행을 맡으시는데 저희 마을방송국도 하는 박은주 위원님하고 두 분이서 또 재밌게 또 특별히 또 그날은 또 아침 10시 이야기 소파에서 수기님께서 네. 아주 그냥 분위기를 흥을 주변을 완전히 띄우셔가지고 그때 정말 이 보이는 라디오가
주민들한테 호응과 반응이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은행나루 마을방송국에서도 야심차게 또 미디어 홍보 문과랑 함께한 게 그 방송국을 또 홍보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또 물티슈로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분들한테도 이제 홍보할 수 있는 또 그런 추억을 또 함께 남겨드렸고요. 또 지나가시다가 우리 이동진 구청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참여하셔가지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은행나루 마을 방송국이 있어서 도봉구가 더 빛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축하합니다. 예, 그게 준비된 멘트 아니신데도 그래도 준비된 멘트가. 아니 그렇게 응원의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때 또 저희들이 또 기쁜 좋은 또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전반적인 평가를 하자면 축제 때 유일하게 이제 라디오 방송하고 영상으로 저희가 다른 동에서도 이런 축제들을 많이 하지만 특히 방학삼동은 라디오 방송하고 또 영상으로 저희가 제작을 했어요. 이게 함께하는 정말 마을의 그런 추억들을 우리가 기억을 또 함께 공유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축제가 끝났지만 그 이후에 참여 못하신 분들도 그런 축제의 분위기를 좀 느낄 수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가지고요. 이번에 방송국을 또 알리고 또 주민자치의 마을미디어 홍보문과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또 알리는 기회가 되어서 방송국 회원뿐만 아니라 또 주민자치위원님들께서도 함께 이때 정말 우리가 하나됨을 또 경험하는 그런 또 시간이었어요. 네. 그 설치 장소, 방송국 네. 설치한 장소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던데요. 입구. 그러니까 저희가 그 전날까지는 은행나무 아래에서 막 그러니까. 운치 있게 하려고 했다가 저희가 그 태풍으로 인해서 이거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되게 정말 근심 어린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그 회장님하고 우리 그 서무주임님이 믿음이 좋은 건지 절대 비 안 온다고 그냥 밀어붙이시더라고요. 그런데 더 뜻밖의 좋은 원당샘 옆에 좋은 자리를 또 주셔가지고 거기서 또 주민들과 함께 그런 보이는 라디오. 그 패널로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네, 쌍문 사동 주민분들도 지나가시다가 방송 체험하시면서 방학삼동이 또 부럽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쌍문 사동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뭐. 이사 오라 그러세요. 바로 찾길만 건너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보람 있는 보이는 라디오 방송이었다. 네. 근데 이제 하나 또 좀 아쉽다는 점은 저희가 이제 축제가 그날 두 군데 했었잖아요. 그렇죠. 청소년 축제랑 이제 방학삼동 은행나무 축제 두 군데 했었는데 오전에 저희가 이제 보이는 라디오를 하는 바람에 모든 인원들 젊은 이제 뭐 청소년들이 다 저쪽으로 청소년 축제로 가서 다 간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만약에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뭐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아직은 네. 혹시라도 그렇게 또 일이 있다 그러면 이원 방송을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떠세요? 나눠서요? 그럼 좀 예산을 좀 많이 받아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비 때문에 네 한번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정말 이번 보이는 라디오는 성공적이었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밴드라든지 페이스북에 저희 영상 스케치가 있어요. 근데 그때 주민분들의 그 표정 하나하나가 즐거워하시는 모습이 그대로 이렇게 찍혀 있어서 그거 보시면 아마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은행나무 축제가 다양하게 펼쳐졌다라는 네, 그렇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분과에서 이제 그날 오전에 정말 길을 막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무대장치 보면서. 그래서 이제 지금은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축제를 준비하시면서 느꼈던 점, 에피소드, 그리고 축제 평가에 대한 이야기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그 청소년 문화축제의 그 준비위원장을 맡고 실행을 맡아서 책임지고 했던 김희중입니다. 지금 막 한참 그 은행나무 축제 자랑하시는데, 우리는 언제 자랑하나 지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요? 네. 지금부터 하세요. 네, 마음껏. 근데 사실 청소년, 문화축제는 우리 마을뿐만 아니라 뭐 도봉구 내에서도 사실 그리 흔치 않았던 특정층을 위한 축제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축제에 대한 노하우가 사실 거의 저희가 없어가지고 처음에 제가 이걸 회장님께서 준비위원장을 맡으라고 했을 때 그냥 덜컥 네 하긴 했는데
솔직히 뭐 이렇게 시작하려고 보니까 진짜 막막하더라고요. 뭐 다행히 이제 주민들의 힘이 대단하다는 게 저희 이렇게 그 몇 분씩 모여가지고 뭐 처음에 한 5분, 그다음에 뭐 7분, 8분, 10분 이렇게 점점 모여가면서 이걸 준비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뭐 하나둘씩 이렇게 모양이 갖춰져 가는 모습이 정말 이게 제 혼자 힘으로는 아니면 뭐 우리 간사님하고 우리 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이렇게 주민들이 한두 분씩 모여서 관심 가져주고 아이디어 내주고 이것저것 준비해주고 또 우리 행정에서 또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전체 그 청소년 축제에 대해서 그림이 그려지고 실행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오게 되더라고요. 일단은 이 청소년 문화제를 처음 해보지만 이제 컨셉은 전체적인 컨셉은 좀 그랬어요. 기존에 우리가 어른들을 대상으로 했던 축제는 좀 다른 형태로 한번 해보자. 청소년들은 좀 아직은 좀 이렇게 사회에 이게 뭐 지금 때가 묻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뭐 나름의 어쨌든 반항심을 갖고 있을지는 몰라도 그 사회에 대한 반항, 뭐 기성세대에 대한 반항심이겠죠. 그렇지만 때가 묻지 않다 보니까 조금 더 자유스러운 그런 축제, 그런 모습, 아예 전체의 구성을 한번 그렇게 해보자 해서 한쪽에서는 뭐 먹고 한쪽에서는 같은 동시간에 같은 공간에서 한쪽에서는 뭐 이거 체험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한쪽에서는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장기를 마음껏 발휘하는 그런 공연도 하고 이게 같은 공간과 같은 시간에 동시에 같이 이렇게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전체 축제를 구성해 봤는데 나름 다들 뭐 괜찮다고 이게 평가를 해 주시고 즐거워 특히 참가했던 청소년들은요 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기회가 우리 주변에서 우리 도봉구라든지 뭐 우리 동뿐만 아니라 도봉구 내에서도 청소년들이 직접 참가해서 그렇게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참가했던 그 애들이 너무 좋아해서 그게 사실 큰 보람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위원장님으로서 이번 그럼 축제가 이제 끝났는데 평가를 하시려면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를 스스로 주고 싶으세요? 점수로 주라 그러면은 네. 저는 50점 주고 싶습니다. 50점? 그러면 앞으로 50점에 대해서는 채워나가는 우리 그 방학 3동이 돼야 되겠네요, 주민 자체가. 그렇죠. 네. 네. 저는 저희 집 아래에 학생이 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참석을 하라고 그러고 참석한 다음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더니 어른들이 없으니까 자유롭게 놀 수 있어서 좋았고 같이 어른들과 같이 놀다 보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이렇게 눈에 가시처럼 보일 수가 있었는데 어떤 행동을 같은 동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고 받아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방학 3동으로 끝날 게 아니라 도봉구에서 이걸 한번 사업적으로 해봤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큰데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아이들끼리 놀 수 있다는 게 정말 좋더라고요. 이게 취지 자체가요. 저희가 축제가 남녀노소를 다 도봉구 전체 축제를 보면 남녀노소가 많이 참가하는 그러한 축제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남녀노까지는 들어가는데 이제 아이들 청소년들이 놀만한 곳이 사실은 그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는 좀 별로였었던 거죠. 체험이 있긴 했었지만 그거는 완전히 아이들을 위한 체험이었고 그래서 청소년들 특히 중고등학생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서부터 중고등학생들이 놀만한 그러한 축제는 사실 별로 없었어요. 물론 구청에서 구 단위에서 하는 축제는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동 단위에서 하는 건 없었죠.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한번 기획을 해보자 했는데 아까 부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이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기획회의도 저희는 은행나무 축제 회의보다도 더 많이 했습니다. 더 많이 하고 인원은 모이지 않고 수시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인원이 많지는 않았지만 수시로. 그래서 수시로 하고 또한 아이들의 의견을 많이 저희가 수용을 하고 싶었는데 첫 해다 보니까 청소년들에 대한 참여 기획 단계에서부터의 참여는 조금 미비한 면이 있었죠. 그러니까 부회장님 말씀하신 50%를 채워간다라고 하는 거는 그 기획회의에 청소년들도 좀 참여를 해서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만들고 즐기는 그러한 거를 좀 만들면 어떨까. 그래서 그게 동에서 하지만
도봉구의 청소년들이 모두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축제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에서 크게 하는 축제도 좋긴 하지만요. 청소년들이 이제 자유롭게 자기네들이 기획해서 좋았던 점이 뭐였냐면요. 저희가 처음에는 이 축제에 참가하는 인원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 공연하는 분, 참여하시는 분만 빼놓고는. 근데 점점 청소년들이 와갖고 여기 이러한 축제가 있어. 나와봐 하고 서로들 간의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청소년들은 전화를 해서 친구들을 불러내서 같이 즐기고. 그리고 저희가 먹거리를 굉장히 저렴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괜찮아요? 이렇게 팔아요? 그렇게까지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즐겁고 얼마 안 가진 돈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축제가 올해는 됐었다. 근데 내년에는 조금 더 짜임새 있게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부모님들도 엄청 좋아하셨어요. 이러한데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너무 좋았다. 그런 것도 있었어요. 부회장님께 한 말씀. 이 축제가 이제 오전에 이루어지고 오후에 이루어지고 대규모 축제잖아요. 방학삼동 입장에서는 뭐 구 전체의 축제도 아니고. 그래서 과연 오전에 그리고 오후에 연이어서 이어지는 축제가 계속 할 수만 있다면 좋은 건지 아니면은 따로따로 하는 게 좋은 건지 한번 여쭙고 싶어요. 네, 저희 안 그래도 하루에 2개의 이 대형 축제를 해냈다는 얘기를 다른 동에서 듣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냥 방학 3동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얘기까지, 진짜 그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려움이 많죠. 같은 날 이렇게 큰 축제를 같이 한다는 거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저 같은 경우는 몇 년째 은행나무 축제의 무대 같은 부분에 많이 일을 해왔었는데, 거긴 전혀 관심, 참여도 못하고 아예 안 보이시더라고요. 이쪽으로만 와서 하게 됐고, 그러니까 더 큰 사업이긴 하지만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집중도 문제에서는 좀 그게 나눠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시간적인 측면도 그래요. 오전부터 이렇게 막 하는 거는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는. 그래서 보통 시간도 시작 자체가 11시, 12시 정도는 돼야 그래도 좀 사람이 나오고 즐길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앞으로 만약에 또 이런 일을 또 한다 그러면은 제 생각은 따로따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강사님한테 이번에 축제를 하면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우리 청소년 문화축제는 주민자치회에서 순수하게 예산을 받아와 가지고 이제 분과가 총괄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주민자치회가 이제 이번에 진행을 했는데 과연 이 축제를 진행을 하시면서 민관이 어떻게 협치가 되어가지고 되었는지, 아니면은 관에서 전혀 도와주지 않고 순수하게 주민자치에서 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이걸 이제 처음 말씀드리자면 원래 문화예술분과가 주최를 하셔야 되는데, 문화예술분과에서 이렇게 큰 거는 우리 분과에서는 좀 힘들지 않을까 해서 저희 주민자치회가 이제 공동으로 주최를 하게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도 배워나갔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는데, 저희가 행정의 도움이 없었으면 이 주최를 반쪽짜리밖에 되지 않았죠. 실행을 하기가 어려웠죠. 아니, 행정의 도움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회장님, 이제 단장님이시기도 한 부회장님이, 많이 이제 끝나고 나서 또 중간 도중 저희 기획회의 하는 도중에도, 막판에 행정이 저희가 갖지 못했던 시야적으로 조금 저희가 아직까지 여력이 없었던 부분까지 행정이 전부 다 준비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희가 덕분이죠. 때문이 아니라 덕분에 이번에는 굉장히 많이 민간 협력이 잘 되지 않았나. 대신에 이제 행정은 좀 힘들었을 수도 있겠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임원회의 때나 우리 부회장님께서 행정을 너무 칭찬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당사자인 부회장님한테 물어보기보다는 우리 간사님한테 물어본 것이 더 확실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정말 민간 협치가 제대로 돼 있어가지고 행정이 많은 도움을 주어서 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놀라웠던 게 뭐였냐면요. 저희가 5차 회의인가 4차 회의 때 이제 기획회의를 갔잖아요. 근데 이제 팀장님이
리스트를 하나 쫙 뽑아갖고 오셨더라고요. 2장 정도 되는, 1장 정도 되는 걸 갖고 오셨는데, 뭐, 거리 통제, 뭐, 현수막, 뭐 몇 개, 뭐 이렇게 써 오셨더라고요. 근데 쭉 보니까는 그게 저희하고 나눴던 내용들, 공통적인 거 내용 외에 행정에서 챙길 목록들이 쫙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서 이렇게 챙기고 지금 진행 중이고 지금 완료됐고 이러한 것들을 말씀을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같이 했거든요. 그거 보면서 사실은 저도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챙기기는 해야 되는데 여력이 없었던 부분을 행정 쪽에서 그렇게 해 주셔서 그래서 저희가 거리 통제가 사실 처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거에 대한 저희가 노하우가 없어요. 행정도 마찬가지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행정 쪽에서는 거리 통제를 해봤던 동해 또는 구청에 직원분들한테 전화해서 알아보고 다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노고를 저도 참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회장님 말씀하셨지 그 전까지는 제가 행정을 칭찬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회의 시간에 보면 맨날 행정에 잘못한 거를 제가 지적하는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 일을 해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그거 같아요. 행정에서 그러니까 태도가 저희 많이 바뀌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 주민자치에서 하는 건데 우리가 가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도와준다는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다고 한다고 하면 저희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근데 이번 일은 본인의 행정이 해야 되는 일 이상으로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을 챙겨서 이렇게 다 해주고 한 걸 보니까 그 마음가짐에 따라서 우리가 느껴지는 게 확실히 다르고 그래서 이게 진정한 그 민간 협력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우리 방학삼동 공무원분들 사기 올라가겠네요. 이 방송 들으시면. 그래서 저희 주민자치위원분들도요, 이제 이러한 행사가 있었을 때 조금 더 우리 주민자치회에서 갖고 올 수 있는 책임져야 될 책임들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책임감을 갖고 지금도 책임을 갖고 해주시지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셔서 즐기기도 하지만은 본인이 주체제가 돼서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우리 방학삼동 발전을 위해 마을 축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마디씩 나눠보죠. 먼저 우리 회장님부터. 네, 방학삼동 발전을 위한 마을 축제에 대한 얘기를 하자니까 좀 광범위하긴 한데요. 아까 저한테 뭐 몇 점 줄 수 있냐 그랬잖아요. 근데 50점이라는 건 사실은 저거예요. 시작이 반이다. 그 속담에 비교해서 이제 겨우 시작했다는 그런 뜻이고 그 시작을 우리가 열었다는 데 대해서 좀 의미를 저는 뭐 두고 싶은 거고요. 쭉 마을 축제 우리 동뿐만 아니라 뭐 다른 데에도 마을 축제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제가 보기에 조금 더 발전된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주민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그러니까 축제에 와서 즐기는 주민뿐만 아니라 그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도 조금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지금의 준비하는 저희 주민자치회라든지 아니면 주민센터라든지 해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고 소모적이지 않은 축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주제를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들이 하고 싶거나 보고 싶거나 뭐 하는 이런 욕구들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좀 이제 주제를 가진 축제가 이렇게 됐으면은 조금 더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예, 간사님. 저도 지금 부회장님 말씀 들으니까 저희가 이 축제 추진 준비 위원회를 전동 주민들한테 오픈을 해서 누구나 축제에 관심 있고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참여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분들이 한 분이 되든 두 분이 되든 아예 없든 일단 그러한 거를 좀 먼저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분과 또 다른 직능단체, 다른 단체 주민분들, 그다음에 일반 주민분들도 축제에 관심 있는 주민분들이 참여를 같이 하셔서 형식적인 게 아니라 진짜 같이 그걸 준비하는 과정을 즐기고 그다음에 참여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나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축제만은 재밌게 즐기겠다고 오시는 주민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또 즐겁게 즐기시고. 근데 이제 그 안에
저는 축제는 어떤 면에서는 항상 소비적이라고밖에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얼마만큼 재미있게, 뿌듯하게 그거를 소비를 할 수 있느냐. 그런 거에는, 컨셉이 어느 쪽으로. 예를 들어서 올해는, 청소년 문화가 있는 날을 했지만, 청소년의 컨셉을 둬서 했지만, 내년에는 라디오를 중심으로 해서 라디오 컨셉으로 여러 가지 라디오 컨셉이 있잖아요.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또 축제를 열어도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예의입니다. 이제 그러한 컨셉들을 갖고 있는 컨셉 축제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은행나무 축제처럼 여러 주민분들이 모여서 하는 축제도 저는 그 나름대로의 그것도 하나의 컨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축제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그 안에서의 컨셉을 조그만 컨셉들을 잡아서 나간다면은 그건 그 나름대로의 또 축제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러한 아이디어는 사실 저는 이렇게 얘기밖에 낼 수 없어요. 그거에 대한 세세한 것들은 또 주민분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같이 준비하고 그렇게 하면은 더 좋은 또 많은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부과장님. 네. 저는 그 마을의 축제는 마을 굿이라고 예전에 마을 잔치 뭐 이런 거 그 가정의 뭐 건강을 기원하고 이런 좀 소소한 거였는데 지금은 관이 함께 하니까 네. 너무 이게 그 예산으로 축제가 규모가 되게 엄청 크잖아요. 그리고 지역의 특성이 별로 없어요. 네. 동마다 14개 동이 다 비슷하게 프레마켓 들어오고 맞아요. 공연하고 다 어딜 가나 축제가 너무 똑같은 거죠. 동에. 근데 저는 그런 축제보다는 작은 규모였지만 이렇게 막 관이 와서 이렇게 막 너무 막 이렇게 그렇죠. 그 네. 막 해주는 것보다는 그냥 주민 스스로가 작은 규모지만 거기서 주민들이 함께하는 축제의 기획부터 시작해서 그 당일날까지 그게 다 하나의 축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일본 맞아요. 같은 경우는 그 주민분들이 그 기획부터 모여서부터 시작해서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축제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방학삼동도 예전에는 좀 작게 했었다는 전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점점 이게 예산이 많다 보니까 내려오는 예산으로 점점 보여지기 위한 축제가 돼서 그게 준비하는 주민들도 나중에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그렇죠. 다시는 못하겠다. 힘들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방학삼동의 특성을 살린 지역의 축제를 좀 우리가 주민으로서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한 얘기가 비슷한 얘기라고 해요. 아니 근데 다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예, 예. 하시다 보니까 다 저는 비슷한 그런 다 거죠. 여기 계신 분들 이야기가 다 맞는 것 같고 저 또한 여기 계신 분들하고 생각이 같거든요. 근데 저는 관도 쪽 어느 정도 참여를 해야 되는 이유는 저희 진흥단체에서 이번에 일을 할 때 사람들이 이제 그분들은 안내 표시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당신이 뭔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을 좀 이상하게 이제 단속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근데 관공서 관에서 나와서 이야기할 때는 그분들이 수긍을 하시더라고요. 도깨비시장 같은 경우도. 그래서 저는 관과 민이 같이 하고 이번처럼 기능단체들이 적극 참여해서 같이 하는 게 참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행정이 백업이 되는 거죠. 네. 어떠한 전체의 틀은 행정이 어느 정도 잡아주면은 그 안에서 주민분들이 뭐 적은 예산이든 저기 기획을 많은 예산 갖고 하든 그 안에서 기획이 나오고 그 안에서 우리가 참여하는 부분은 주민들이 다 채워줘야 되는 거죠. 근데 주민들도 없는데 예산만 많이 내려오면 그건 좀 너무 힘들어요. 그 예산은 내려오는 게 아니고 확보하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우리 능력이 어떠냐더라 해서 금액이 커지고 작아지고. 네. 그래서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연생태분과 11월 2일 날 방학삼동 클린업 데이를 하셨는데 참여하신 분들이 있으면 혹시 한마디씩. 클린업데이가 4년째를 맞았어요. 마을계획단 시절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1년에 보통 2번씩 하고 있는데 저는 한 얘기만 하고 싶어요. 그 자원봉사를 하러 중학교 1학년 그 아들하고 그 아버지가 같이 왔어요. 그래서 그 쓰레기를 치우면서 아들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야, 이 어떤 소감이 어떻냐. 여기 와서 이렇게 해보니까. 그러니까 의미 있고 보람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의미 있고 보람이 있었느냐. 자기는 여태까지 부모의 그늘 아래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내왔는데 여기 와서 청소를 하면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고 자부심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 말이 더 기가 막혀요. 뭐라 그러냐면
이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청소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아빠로서 자부심을 갖는데요. 그래서 그러면서 자기 아들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기 아들이 자랑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당히 요번에는 어떤 한 것을 집중적으로 하라면 좀 힘이 들었어요. 힘이 들었는데 그 아버지와 아들이 정말 그 열성적으로 제가 오직했으면은 이분들 어떻게 신원 알아가지고 뭐 포창이라도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청소를 하면서 우리 방학상동은 어찌됐든 조그만 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을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고맙고 저 입장으로서도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큰 납대기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가 벌써 4회차는 가본 거네요. 그렇죠. 4년째. 네, 4년째. 저도 참여를 했었는데 저희 동네가 지저분한 동네는 아니에요. 완전히 깨끗하고 뭐 클린한 동네도 아니긴 하지만 어떻든 깨끗한 축에 속하는 동네인데 부분적으로 좀 지저분한 곳이 있기는 해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 이제 같이 사시는 아파트별 아파트 바깥에 그거에 대한 아파트 바깥에 대해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걸 나는 버리지 않았는데라고 하지 마시고 아파트 주민들이 모여서 좀 청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가게 요즘에는 건물 내에서 담배를 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담배를 피러 바깥으로 나와요. 가게 바깥으로 나오면 이번에 청소하면서 느낀 건데요. 가게 바깥에 담배 꽁초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바깥의 담배 청소는 그 가게 주인분들이 조금 담당을 해주시면은 더 깨끗해진 우리 동네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네. 다른 분 뭐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참여를 못 하셔서. 네. 11월 4일 나는 복지분과 어르신 그림책 자서전 이야기. 저도 그것을 보면서 감격스러웠어요. 거기에 또 장수 사진 전시를 했거든요. 장수 사진이라고 그러니까 방송 들으신 분들은 뭐야 그럴지 모르겠는데 영정 사진을 저희들이 우리 그 나눔 복지분과에서 그렇게 붙였어요. 이 사진을 찍어서 고이 모시고 있으면은 장수한다. 그래서 장수 사진이라고 했는데 여기들 보고 느끼신 이런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간단하게. 제가 비용가는 그 경비 나가는 예산 나가는 것도 제가 좀 봤고요. 처음부터 준비하는 수업 준비하는 거 다 봤거든요. 지켜보면서 이게 자연 시비에 하면서 중간에 사진도 찍고 거기에 이제 그림책 그것도 있었거든요. 사실 전 수업하는데 내려가 보진 않았습니다. 그냥 주민분들, 분과위원분들이 열심히 어르신들 모시고 하시는데 그러한 그 전시회 오프닝 하는 거는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몇 분 정도 참여하셨죠? 10분 가까이 참여하셨는데 그분들이 그 얼굴들을 보니까요. 굉장히 다 밝아 보이시고 젊어 보이시고 그 사진도 되게 이쁘게 나오셨어요. 네,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내년에도 후년에도 우리가 지속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네. 감동 받으셨네요. 좋죠. 예, 그렇죠. 저도 뭐 준비 과정은 못 봤는데 이번에 오프닝에 같이 이제 참여를 하게 돼서 결과만 봤어요. 결과만 봤는데 그걸 보면서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한 10여 년 전에 저희 어머님이 이제 교직에 오래 계시다가 정년 퇴임을 하셨는데 지적 욕구가 좀 많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칠순이 되셨는데 칠순 잔치를 해드린다 그랬더니 다 필요 없다고. 그러면서 어머니가 그동안에 쓰신 글을 가지고 에세이집을 내신 거예요. 그러더니 청구서를 주시더라고요. 이것만 세련된 아주 어머님이셨네요. 책값만 내라고. 예. 그러면서 이제 출판 발표회 식으로 기념식으로 이제 초절하게 그냥 그렇게 지냈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 어르신들도 다 똑같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좀 누구나 남기고 싶어하는 건 다 그런 욕구는 다 갖고 있다고 보는데 그 사람이라면은 물론 저 같은 데는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근데 이제 그런 욕구를 그 아주 화려하고 뭐 이렇게 해드리진 못하지만 그렇게 뭐 작게나마 그리고 그렇게 뭐 그렇지만 아주 이쁘고 소중하게 그렇게 해드린다는 사업 자체가 그게 진정한 그 우리 그 이웃에 계신 어르신들에 대한 그 봉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그 참여하신 어르신들 보니까 다 숙연해 주시고 또 좋아해 주시고 이런 프로그램도 있어가지고 우리 같이 나이 먹은 사람들에게 이런 좋은 기회를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날 보니까. 아니 회장님 뭐 장 소사님 같이 찍으시려고 그러시죠? 그러니까요. 다음번에 찍어준대요. 아니, 저도 버킷리스트에 내가 책을 한번 써보고 싶다. 그러니까 에세이집이 되든 뭐가 되든 그런 게 있었는데 아까 부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록을 남기고 싶어 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르신들이 이번에 인생 그림책은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었거든요. 쉬워요. 그래서 이런 어르신들도 이렇게 간단하게 당신들의 책을 이렇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분들은 또 얼마나 본인들이 존중받는다고 생각을 했을까. 그 오프닝이 전 너무 좋았어요. 그냥 뭐 잠시하면 됐지 뭐 오프닝을 해라고 하는 생각도 제 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오프닝을 좀 크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부회장님은 조촐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직접 하시는 당사자들은 굉장히 화려하게 느꼈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했습니다. 네. 다른 데 오신 분들도 거기를 구경하시면서 굉장히 여기 참 방학삼동 주민들은 행복하겠구나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 봤어요. 그래서 우리 나눔 복지분과에서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주민자치의 일이니까. 큰일 하신 거죠. 그렇죠. 네. 지역을 위해서. 네. 자, 그럼 정말 여기 참여하시는 우리 패널 분들은 바쁘신 분들인데 이렇게 또 우리 주민자치의 시즌 4 첫 번째 시간에 참여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민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제언 그리고 방송에 자주 좀 출연을 해 주셔가지고 서로 앞서가고 함께 가는 우리 주민자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박수. 감사합니다. 도봉구 방학삼동 주민을 대표하여 동해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자치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2019년 10월 25일부터 2019년 11월 15일 6시까지입니다. 자격 요건은 방학삼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방학삼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방학삼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 주민자치학교 6시간 이수한 사람 중 추천 선정합니다. 접수 장소와 문의는 방학삼동 주민센터 2층 주민자치회 사무국입니다. 신청 방법은 방학삼동 주민센터에 내방하여 주민자치회 이원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를 작성 및 주민자치회 사무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많은 신청 및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방학삼동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함께 하였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방학삼동 주민자치회 이춘길 회장님, 김우중 부회장님, 강숙자 감사님, 성미연 간사님, 김미연 마을미디어 홍보분과장님이 함께했습니다. 진행의 이춘길 강숙자, PD의 김미현, 제작의 은행나루 마을방송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